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갈수록 진화하며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각계 인사들이 반성문을 발표하고 대구를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동력을 잃으면서 포항 장조경제센터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생태 자원에 마을마다의 특색을 더해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문경의 농촌 살리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인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약간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절기 대설인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 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낮에는 경북 내륙 지역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안동 영하 8도, 봉화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도 10도를 채 넘지 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각계 인사들이 시국에 대한 반성문을 발표하고 대구를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공천만 통과하면 당선이나 다름없다.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의 텃밭, 민주당의 불모지. 대구 경북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독점 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대선에서도 이 같은 맹목적인 지지가 반복되다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던져주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안겨준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고 나무라기에 앞서 대구 지역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구 시민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걸 반성하고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에게 박수를 보낸 걸 반성합니다. 이들은 못난 대통령의 삼파 노릇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가 깊은 반성을 통해 상처뿐인 영광을 벗고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이용해서 호가호위한 사람이 먼저 반성해야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반성하면 그분들이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반성문에는 정계와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진보 인사는 물론 보수 인사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구는 보수 꼴통이 아니고 특정 당과 함몰돼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정책과 비전과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해줄 건지 그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들은 대구가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 시내를 밝힌 3만 5천 개의 촛불이 도로에서 넘실거립니다. 중앙 내거리에서 시민들은 반으로 나뉘어 범어 내거리와 MBC 내거리를 지나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탄핵에 미적거리는 새누리당을 향한 분노는 새누리당의 당사 간판을 내시 환관당, 정계 은퇴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이런 어떤 풍자를 이게 이제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들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1차 시국대회 때 3,000개의 촛불에서 5차 대회 땐 35,000개까지. 규모가 늘면서 구호도 대통령 퇴진에서 새누리당 해체로 커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새누리당 해산을 요구한 청년들. 이젠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옮겨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범자, 사실 부역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더 이상은 정치 행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정치 행위 중단하고 해체를 해야 된다. 온라인에서도 지역 새누리당 의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는 대구 다른 지역 의원의 5배가 넘는 항의와 탄핵 동참 촉구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새누리당 대구시당 홈페이지가 해킹돼 지금도 접속이 끊겼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일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촛불 민심은 지역 정치권으로 거세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로 달려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의 시국 성명 발표가 예정된 경북도의회 로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어떤 도민들이 승인해줬다고 자기들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도의원들은 사퇴하세요. 새누리 도의원들은 긴급 총회에 들어갔고 1시간 뒤 예정대로 성명 발표를 강행합니다. 심각한 국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하야와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으로 헌정 준당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안정적 정권 이양을 주장해 사실상 촛불 민심인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 표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97% 정도의 도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는 민심을 뻔히 알면서도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도의원들이 여전히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서 시국 성명 발표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7명 중 32명만 참석하고 25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행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새누리당 몇몇 사람들의 보수 결집을 위한 조직적인 행위로밖에는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이 항의하던 주민을 향해 막말을 던져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고 다수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성명 발표로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던 경상북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 수백 명이 1시간 이상 무작정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때문에 정지했던 월성원전 4개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안전점검이 미흡하고 정밀 지질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강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원전 1, 2, 3, 4, 5기를 확인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시설과 설비의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전기 발생기 세관 검사도 이상이 없었으며 이번 지진이 기기에 미친 피로도 역시 20%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모 5.8의 강진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여진도 모두 원전 설계 기준 이내이고 한수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진 보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80여일간 현장 점검 및 성능 시험 이체 등을 통해서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원전 재가동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합니다. 고장나 있던 월성 1호기의 지진 측정기는 내년 2월에나 이설될 예정이고 경납 건물의 누설률 평가 방식 등 안전점검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관의 내진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납 건물의 누설률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지 한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가동을 승인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주 일대 60여 개의 활성단층을 정밀 조사해 전면적인 원전 내진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해 원전 가동이 중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원안위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재가동이 결정됐고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도장빵 망치 두드려가지고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은 질문하고 싶은 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번 재가동 여부는 규정상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 지역에 540차례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가동이 결정돼 월성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포항 창조경제센터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간 위주로 설립된 만큼 포스코와 포항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일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동안 76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130여 명의 고용 효과와 9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4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와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포스코가 약속했던 5년간 3,600억 원의 투자와 100억 원 규모의 포항기업 전용 P펀드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포항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래 세대에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은 포항창조경제센터의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포스코와 포항시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포스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요. 그런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것 또한 포스코와 지자체가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설립된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외부 영향력과 향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포스코와 포항시가 지속적인 사업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보되면서 대입 일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대학마다 오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1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후 29일까지 미등록 충원을 하고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지만 수시 2월 정원이 10%가량 된다며 모집군별 대학을 정한 뒤 2월 인원을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생태 자원에 마을마다의 특색을 더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문경의 농촌 살리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올해 600명에 육박하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도자기의 고장 문경에서도 가장 많은 도예공방 11곳이 몰려있는 문경읍 관음리에 도자기 활성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작불로 도자기를 만드는 망댕이 가마, 그리고 초급에서 전문 과정까지 전통 도자기 만들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맡아
교육생과 체험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체험객과 또 연계해서 지금 이제 회원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한다면은 이 지역의 소득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오미자로 유명한 동로면 오미자 권역과 접근성이 좋은 삼북면 운달산 권역에도 도농교류와 체험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섰고 농안면 분기 권역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문경 농촌이 지향하는 잘 사는 농촌, 6차 산업, 6차 농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올 10월까지 문경의 귀농 귀촌은 410가구 585명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70% 정도 늘었고 관광객도 1,000만 명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데도 16년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올해 대구 자원봉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김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 59살 강문도 씨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길었다, 그죠? 강 씨의 분주한 손놀림에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임의용 봉사단으로 활동한 지 16년째 봉사를 위해 기술도 따로 배웠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강 씨가 봉사에 전념하게 된 건 지난 1993년 근 교통사고로 몸 오른쪽 신경이 마비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려 시작한 봉사지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봉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폐인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봉사에 임의용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서문시장 화재 현장까지 대구 곳곳을 누비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 안 하는 날은 거의 없는데 매일 봉사하는데요. 그러다 하루 안 하는 날 있으면 지겨워요. 시간이 굉장히. 강 씨의 아내도 이런 남편의 곁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다니게 됐고 그랬어요. 건강에만 허락한다면 하고 싶어요. 갑자기 찾아온 시련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강문도 씨. 한결같은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우리 반겨주고 그 웃는 모습을 봐서도 서로 인사를 하고 그걸 보면 상당히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남들 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생각할 때 보람을 느끼죠.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0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고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과 격려,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 시상하는 올해 대구 자원봉사 대상에는 대구 신기동에 사는 강문도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대구시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56만 3,500여 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신공항 의성군 유치추진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청을 방문해 K2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공항 의성군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군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성읍과 의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성군 인구 전체의 10%가 넘는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6일까지를 기한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군별로 2030 혹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 부풀리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인구 추이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초까지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일선 시군이 도시계획 인구를 높게 잡아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지나친 면적을 공원 등으로 묶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 인구를 보면 포항시가 85만 명, 경주시가 40만 명, 안동시 22만 명으로 현재 인구와 비교하면 포항시는 63%, 경주시는 48%, 안동시는 50% 정도 높게 잡혀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375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시설을 늘려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달성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옥포 가압장 용량을 하루 3만 세제곱미터에서 2배 이상으로 증설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옥포 배수지 규모도 역시 2배로 확장해 달성 지역 주민 22만 명에게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절기 대설이기도 한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 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북 내륙 지역에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만 조금 더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영천과 청도도 영하 8도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봉화와 의성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고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침 기온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도 10도를 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